우리 이제 수사권 조정 또 국정원으로부터의 대공 수사권 이관이 예정되어 있고 하다 보니 아무래도 대체적으로 경찰에 대한 권력이 좀 커지는 거 아니냐, 이것에 대한 우려들이 일정 부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3년의 유예기간을 주긴 했습니다만 24년의 경찰로 이관될 것으로 보이고요. 물론 이제 여기에서는 정보 수집하고 수사 분리를 좀 해서 정보기관의 수사권을 남용하는 것들을 없애자라고 하는, 또 인권 침해를 방지하자라고 하는, 그간에 이제 국정원이 보여줬던 아주 좀 잘못된 행태들이 있었고 이것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자고 하는 그런 뜻도 담긴 것이죠. 또한 경찰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을 대비해서 안보수사연구센터도 만들고 전문교육도 강화하고 하겠다는 준비들은 잘 하고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 조금 염려를 하는 것에 대한 후보자님의 생각을 좀 듣고 싶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위원장 시절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죠? 예,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셨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오해하고 계시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서 이 법 개정의 취지가 무엇이었는지, 또는 일각에서 제기하는 경찰의 대공수사 역량이나 안보 공백 우려, 이런 것들이 정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후보자의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예, 먼저 말씀드리면 이번에 국정원법 개정이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20대 국회 때부터 상당 부분 여야가 합의를 했던 부분이 많았다.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7번의 소위를 하면서 거의 많은 부분에, 또 어떤 면 그 수사권 이관에 대해서도 야당 의원님들의 일부는 기본 방향에는 또 동의를 해주신 등 많은 부분에 합의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번 국정원법에서 사실 가장 큰 것은 그동안 남용되고 또 많은 문제를 야기했던 국내 정보 부분을 완전히 없앤 거였습니다. 이미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국내 파트, 옛날에 이야기했던 2차장이라고 했던 그런 부분을 아예 없앴던 것을 이제는 법으로, 제도로서 완성했다는 것이 가장 큰 의미고, 그리고 그런 일환으로 해서 국내 정보도 없애면서 좀 더 명실상부한 정보기관으로 되기 위해서는 정보기관이 하지 않는, 예를 들어서 외국 정보기관 같은 경우는 수사권을 거의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순수한 정보기관으로서 대공수사, 대공정보 포함해서 해외라든지 등을 잘하기 위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수사권을 이관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 수사권 이관을 할 때 약간의 이제 우려하는 부분이, 그러면 대공수사 역량이 약화되는 거 아니냐, 국정원이 그와 해왔던 여러 가지 인프라라든지 그동안 여러 가지 인적 물적 네트워크가 활용 안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대공 정보에 대해서도 국정원이 더 노력을 한다. 그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을 충분히 하고, 좀 더 나가서 이번에 조사권을 국정원법에 신설했던 이유도 수사권이 없음으로 인해서 제약받거나 한계받는 부분이 없기 위해서 조사권을 신설해서 국정원이 대공정보를 잘 일할 수 있게 만들었고요. 그걸 이제 정보 차원에서 이제 수사로 갔을 때 경찰이 맡아서 하는 건데, 그 우려가 또 여전히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3년 안에 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협의체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정보기관과 수사기관의 협의체를 만들어서 상시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논의한다면 그런 대공수사의, 대공정보의 수집에 대한 사각지대가 없어지지 않겠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경찰 입장에서는 이번에 이제 여러 권한이 오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효율과 독립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경찰의 조직에서 대공 수사권을 이관받아서 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조직에서 하는 것이 맞고 나은데, 다행스러운 것은 이번 경찰법에서 국가수사본부를 적어도 경찰청장의 개별사건 지휘권과는 독립되게 만들어서 그 대공 국가수사본부의 한 국으로 안보국을 만들어서 하는 것을 상정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경찰의 약간의 비대화에 대한 우려도 불식시킬 수 있고, 또 한편으로 나가면 그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을 만한 국가수사본부의 체제는 만들어졌다 생각을 하는데, 그 국가수사본부가 앞으로 독립성 부분에, 경찰청장 관계의 독립성뿐만이 아니고 여러 외부의 영향력에 대해서 확실하게 독립성을 보장받고 또 수사의 효율성을 올리는 것은 앞으로의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현 체제 하에서 그런 우려를, 여기에 대해서 자치경찰제가 잘 시행된다면 그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계기와 단초는 만들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경찰청은 다 잘 아시지만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서 행정안전부 소송의 외청을
설치되어 있습니다. 뭐 쭉 설명을 해주시긴 하셨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대한 여러 가지 덩어리가 커지는 것에 대한 우려들이 있기도 하기 때문에 경찰청 사무의 지휘 감독권 행사에 관한 후보자의 계획이나 혹시 구상이 있으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그 행안부 장관 입장에서는 일반적 지휘 감독권이지 구체적인 것은 없고요. 그냥 우리가 비교를 했을 때 법무부에는 검찰국이 있어서 대검이나 검찰과 관계를 여러 가지 연락도 하고 또 예산 편성도 하고 인사에도 관여를 하고 하지만 인사에도 함께 하고 하지만 거기 그 기구에 비하면 행안부는 기본적으로 일반적 지휘 감독권 위에는 경찰의 인사 또는 예산에 대해서 독립성을 철저히 보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행안부 장관에게 제청권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경찰이 독립적으로 해왔고 제가 만약 임명이 된다 하더라도 그런 독립성은 기본적으로 보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만은 한계라기보다도 정확한 역할의 구분이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경찰의 제도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입법에 대해서는 저는 행안부에서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필요할 수도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경찰법이 통과되고 나서 여러 가지 필요한 조치들 그러니까 기구로서의 국가수사본부가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인권수사를 하기 위해서 많은 제도들이 필요한데 그런 제도들이 잘 실천되게 하는 것은 또 행안부의 역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역할을 좀 잘 해주시면 오히려 지금 수사와 또는 기소가 분리되는 시점에서의 경찰의 역할, 또 대공수사와 관련한 부분들을 가지게 되는 것에 오히려 더 잘 진행되는 것들, 이것이 효율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